오늘 평행이동 이야기였었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워크북 80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고, 역시 강의실은 조금해서 너무 더워. 자, 네, 그대로 두세요, 그냥. 넓은 데가 더 시원하죠. 여기서 열이 나오는데 안 빠지잖아요. 안 빠져요. 네, 안 빠져요. 돼지라서요. 돼지가 되면 여러분도 더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두 개를 틀고 계시죠? 늘 가죽을 입고 있으니까요. 두꺼운 가죽을. 자, 80번입니다. 여기 있네요.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 친절하게 도형이라고 나와 있지만 도형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린 이게 도형인 걸 알 수 있죠. 어떤 걸 통해서요? 등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나와 있어도 도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었네요.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이요. 이걸 기호가 아니고 말로 바꾸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랬는데 원의 중심이 옮겨졌대요. 중심만 있으면 되네요, 중심. 됐죠? 이거 이야기로는 중심만 있으면 되니까 원래 친구의 중심을 구하면 x-1의 제곱이고요. 원래 친구의 중심은 y-1의 제곱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제곱의 이야기. 그럼 이게 반지름의 제곱인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반지름도 있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옮긴다고 해서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3의 제곱이 되죠. A 나왔네요. A는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원래 친구 1,1이에요. 자, 1,1은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점이죠. 이 점을 X축으로 마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라고요. 그러면 더해야죠. 0,4가 됩니다. 이 0,4가 B,4래요. B는 0이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2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 7이 답입니다. 점과 도형의 이동이 조금 다릅니다. 왜인지 설명드렸는데 활용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됐고요. 다음은 88번입니다. 자, 보기 중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도형. 그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식을 만들고 그게 원래 식하고 똑같은지 보면 됩니다. 자, 원점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냐면 x랑 y 둘 다 바뀌었죠. 자, 이 친구의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고요.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앞에 마이너스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리되면서 원점 대칭하면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원래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건 똑같은 친구입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절대값 x 더하기 y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절대값 있으면 우리 사실 좀 헷갈리죠? 나눠서 보겠습니다. 나눠서요. x 플러스 y는 1이에요. 언제냐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클 때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언제요? x 더하기 y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입니다. 됐습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요거 잠깐 요렇게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사실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는 해석이긴 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서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영역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직선이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1, 여기 1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잘 보세요. y가 크거나 같다 넘기면 마이너스 x예요. 됐죠? 자, 잘 보세요. 요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y랑 마이너스 x가 같은 친구입니다. 됐죠? 여기서부터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요. 근데 우린 마이너스 x보다 y 값이 더 큰 친구들을 가져오자고요. 그럼 이 점은 y 값하고 마이너스 x가 정확히 같은 거죠. 그럼 똑같은 x에 대해 위쪽에 있는 점은 이 점의 y 값을 y1이라고 놓으면 이 점의 y 값을 y2라고 놓으면
y1은 x, 마이너스 x1하고 똑같은데 y2랑 y1 중에 이쪽이 더 크죠.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을 모두 가져가면 이 관계를 만족한다고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가져가면 이 관계를 만족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건 이 위쪽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과정 외예요.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친구인데 이 그래프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를 가져오세요 오니까 그냥 다 가져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프가 잘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인 이런 친구입니다.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y가 마이너스 x보다 작은, y 값이 작다니까 아래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y랑 마이너스 x가 같은 게 이 점선이죠? 그거보다 아래라고요. 그럼 얘도 이거 다 가져오네요. 그럼 사실 x 더하기 y가 라는 건 여기 위에 점이면서 여기 위에 점인 친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크게 그렸는데 이렇게 여기 1, 1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라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0,1도 되고 1,0도 되고 마이너스 1,0도 되고 0,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런 애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친구를 x자리에 마이너스 x, y자리에 마이너스 y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1인 거 찾으면 되죠. 그럼 이것도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1이거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근데 이건 언제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그대로 나왔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번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0보다 작을 때거든요. 이거 살짝 정리해 볼게요. 양변의 음수배하면 x 더하기 y는 얼마?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이거 양변의 음수배하면 x 더하기 y는 1일 때입니다. 같은 식이에요. 그럼 요것도 정리해 볼게요. 요거 정리하면 넘기면 요거 y를 넘길게요. y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x. 얘랑 똑같네요. 크거나 같단가요? 아닌가? 이거랑 똑같죠 지금? 등호 빼. 그죠? 그 다음에 이것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 얘랑 똑같잖아요. 그죠? 등호 빼고요. 등호는 사실 이쪽에 붙이나 이쪽에 붙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 자체가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에 대해 같은 영역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아까 한 것처럼 여기가 나와서 같은 애가 되고요. 이거 그림 그린 이유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두 친구가 있어요. 이게 얘예요, 얘.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원점 이 친구들을 x축으로 대칭합니다. x축으로 접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가겠죠. 이 부분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갑니다. 이 부분은 x축으로 접으면 어디로 가요? x축으로 접은 거죠. 그럼 잠깐만 x축으로 접으면 미안해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x축으로 접으면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그렸어요. x축으로 접으면 얘는 여기로 갑니다. x축으로 접으면 얘는 여기로 가요. 그죠? x축으로 접어서 위아래. 됐죠? 그 다음에 이걸 x축으로 접으면 여기로 가죠. 그럼 이 점선을 y축 대칭하면 됩니다. 안 왔습니다. y축 대칭하면 됩니다. y축 대칭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y축에 대해 접으면 이 부분은 여기로 갈 거고요. 이 부분은 여기로 가겠죠. 이 친구 y축 대칭하면 여기까지를 대칭하면 요렇게랑 이 부분 대칭하면 요렇게. 원래랑 똑같네요. 겹치잖아요. 수식적으로도 그림적으로도 겹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저것도 역시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의 제곱은 2배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이건 x제곱이네요. 그냥 이건 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2x 더하기 y예요. 얘랑 제가 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대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 수 있는 거 있죠? 이거 사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는 0이에요. 뭐예요? 1입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 이렇게 돼서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1이고요. 요 식은 정리하면 이거 플러스로 넘어가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2가 돼요.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2. 두 개 겹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아유, 왜 이렇게 힘드냐, 말하는 게. 아유, 왜 이렇게 입이 막 힘들죠? 아니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오늘이 5일차라서 그런가 봐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라서. 뭐라고요? 준호 자꾸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제일 앞에 무릎 꿇고 수업할 거예요. 좋은데요? 알겠죠? 자, 92번입니다. 1,3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였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대요. 순서대로 해보죠. 자, 1,3 처음에 있어요. 처음에 있으니까 P0라고 놓을까요? 1,3 여기 있습니다. P0. 1,3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X축 대칭했대요. 그럼 여기로 와서 P1이고요. 1,3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서 1,-3. 됐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Y축 대칭했대요. 그럼 여기를 P2로 놓고요. X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네요. 여기까지 했고 다시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대요.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점이죠. 더 해야겠네요. 더해서 원점에 대칭 이동했더니 3,4가 됐대요. 물론 그대로 해도 되는데 조금 있어 보이게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 이거 봐요. 그 친구를 이렇게 하고 대칭 이동했더니 원점 대칭했다면 반대로 얘를 원점 대칭하고 이동한 거에 음수배만큼 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를 원점 대칭합니다. 3,4가 있었는데 이거는 Q0라고 놓을까요? 원점 대칭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의미로는 구하는 방법은 우리 알고 있지만 원래 의미로는 원점하고 연결해서 그 방향 그 거리로 그대로 가는 거였죠.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러면 Q1이 되고 그 Q1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이동해야 P2가 되겠어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해야겠죠. 얘를 기준으로는요. 그럼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A만큼 이동하고 B만큼 이동하고 그걸 대칭했더니 원점 대칭했더니 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됐죠? 그림의 해석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고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합치면 맞아. 됐습니다. 다음은 96번입니다. 자, 원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이 이 친구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원은 도형이잖아요. 도형의 대칭 이동으로 생각하면 귀찮고 빡셉니다. 그래서 원을 우리 뭐라고 생각할 거였어요? 중심으로 모두 모여있다가. 중심에 모두 모여있다가 이동하고 나서 반지름만큼 다시 펼쳤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의 중심부터 구해보죠. 이 친구의 중심은 얼마예요? 중심만 구할 겁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2,1이겠죠? 그러면 그림상에서 마이너스 2, 드시는 건 수업 끝나고 드세요. 마이너스 2,1 있어요. 여기랑 얘를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했더니 0,0이라고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다. 그러면 이 점을 어떤 직선에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 이 점을 어떤 직선에 대칭했더니 얘가 됐다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연결해서 수직 그리고 2등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기준이 되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 이게 대칭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접는다 했었을 때 만나게 되는 친구야. 그럼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요. 마이너스 2,1하고 0,0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여기가 중점이 되고요. 수직이네요. 이거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이 y의 변화량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 직선은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2여야겠죠. 그럼 기울기 2고 마이너스 1,2분의 1 지나는 직선이 우리가 원하는 친구라. 그러면 y는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1. 정리하면 2x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a, b는 2랑 2분의 5니까 곱하면 5가 되겠죠. 그렇죠? 수직이등분선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대칭, 접는다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점을 기준으로 대칭하냐, 선을 기준으로 대칭하냐 다른 이야기라고 했어요. 됐습니다. 98번입니다. 이것도 재밌죠?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할 거고요. 우선 도형입니까? 점입니까? 주어진 식이. 도형이죠. 등호가 있으니까 도형입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y가 왔고요. y자리에 마이너스 x가 왔어요. 그죠? x 위치에 마이너스 y 쓰고 y 위치에 마이너스 x 쓰는 거 우리 외운 거 중에 있습니다. 뭐 있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응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이 친구를 대칭하자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친구를.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면 어떻게 생겼어요?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네요. x의 변화량 0.8, y의 변화량 0.8이니까요. 그럼 얘랑 사실은 어떻게? 수직으로 생긴 친구라고요. 됐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접으면 이쪽으로 올 겁니다. 수직이니까 여기에 정확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접는다고 생각하면 겹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거 있죠? 이쪽에 있던 거는 원래 있던 거. 그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 0.8, 0.8이었죠?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찾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네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3번이네요. 됐고요. 101번 보겠습니다. 자, 최소값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거 뭐였어요? 결국 대칭을 이용해서 SAS 합동을 이용해서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림은 그리셔야 돼요. 자, 그림 그리겠습니다. 1,5, 1,5, A 1,5, B 6,3, 2, 3, 4, 5, 6, 6,3, B 6,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1이래요. Y는 1. 얘네요. 됐죠?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예성이 정신 차리시고요. 여기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면 두 개만 찍어볼게요. 여기에 P가 있다고 생각해서 AP 더하기 BP 던지 아니면 P가 움직여서 여기쯤 오면 그때는 AP 더하기 BP를 구한다고요. 이런 길이들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어디에 떨어지든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이 P가 움직이는 라인 이 동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시면요. 대칭 이동의 의미 뭐였어요? 같은 거리만큼 가고 수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A'이라고 놓으면 AP의 길이나 A'P의 길이나 늘 같다고요. SAS 합동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하나, 둘을 더하세요가 사실은 하나, 둘을 더하세요랑 늘 같다고요. 하나, 둘을 더하세요가 사실은 하나, 둘을 더하세요랑 같다는 겁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선에 있는 점 하나를 지나 여기까지 오는 친구를 찾는데 제일 짧은 길이를 찾자고요. 뭐예요? 얘랑 얘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여기에 P가 떨어지는 순간이고요. 실제 움직임은 P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걸 표현하면 요 길이가 되기 때문에 제일 짧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선 그때 P의 좌표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이니까 점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점을 이 라인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Y는 1에 대해 수직이니까 얘랑 얘는 X좌표는 똑같을 거고요. Y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4죠. 5부터 1이니까 그럼 이것도 4여야 돼요.
1에서 4칸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A'은 1, 마이너스 3이고 B는 6, 3이니까 이 길이 얼마예요? 5네요. 1부터 6이니까 이 길이는 6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36 더하기 25네요. 61이 되겠습니다. 루트 61이 답이죠. 문제 P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교점 찾으셔야 됩니다. 됐어요. 다음 105번입니다. 그리고 정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0,0, 1,1,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이고 그냥 삼각형이 아니고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x축 방향으로 a 더하기 b, y축 방향으로 a 더하기 b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선분 OA, 0,0과 1,1을 지나는 선분 OA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했는데 OP의 길이는 문제에 그럼 A랑 B를 구해줘야겠네요. 그래야 뭔가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러면 요렇게 놓고 봤었을 때 0,0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1 있어요. 여기를 잡을까요? 1,1. 여기 A 있고 1,1입니다. 그리고 B는 A, B라고 했어요. 이걸 한 변으로 하면 정삼각형이면 이쪽에도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꼭지점이. 이쪽에도 하나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든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쯤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대충 여기쯤에. 이런 느낌으로 정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B고요. A, B입니다. 문제에서 뭐 A, B가 양이다, 음이다 이야기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길이가 같다로? 아, 귀찮은데. 그럼 식을 2개 써야 되잖아. 그거 말고 뭔가 짜릿한 방법이 없을까요? 없네요. 여기가 특수각을 이용해 볼까 했는데 이게 45도잖아요. 이게 45도인데 60도니까 15도밖에 안 되네요. 15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특수각 중에 15도에 관련된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뭔가 없을까? 뭔가 좋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식 하나만 써도 나와요?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찜찜하군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문제에서 정삼각형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의 길이가 같다를 좀 이용할 거고요. 그럼 이 길이는 0,0과 1,1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도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A, B랑 0,0 사이의 거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운 게 루트 2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2가 나오네요.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A-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은 루트 2니까 루트 2의 제곱이라 2가 되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2A 빼기 2B 더하기 2는 0이네요. 아 0이 아니고 2죠. 그러면 요거 문제에서 2라고 아까 했었고요.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럼 A 더하기 B는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A 더하기 B 1이고 요거예요. 각각은 얼마인지 몰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A 더하기 B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했으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래요. 중심 0,0이었죠? 중심 1,1이 되네요. 어디 있어요? 얘네요. 이게 중심이 돼버리네요. 이게 중심이 되고요. 반지름 원래 1이었으니까 1, 그 다음에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생긴 친구와
OA에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여기네요. P. 이렇게 했을 때 5부터 P까지의 이 길이는 얼마냐 했는데 여기 루트 2였죠? 요거 길이 반지름이니까 1이죠? 그럼 P는 루트 2 빼기 1이 되겠네요. 됐죠? 뭔가 찜찜한데 뭔가 도형적인 특징으로 접근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없어 보여요. 있나? 하나 있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밑변을 2등분합니다. 그죠?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밑변을 2등분,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밑변을 2등분하고요. 이게 중선이면서 동시에 수선이고 외심이고 내심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랑 얘 중점을 지나면서 연결하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A, B는 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0,0과 1,1의 중점은 2분의 1, 2분의 1이죠. 중점 썼어요. 수직이죠? 그러면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이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 직선식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1, x-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a, b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죠? 위에 점이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괄호치고 a-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라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에요. 넘기면 a 더하기 b는 그냥 1이 나오죠. 됐죠? 그래서 한쪽은 여기에 있을 거고요. 한쪽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b는 각각 얼마인지 지금은 안 구해도 a 더하기 b가 1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워크북 문제였고요. 정석으로 가볼까요? 그 시끄러운 친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하고 소리를 내는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알겠죠? 소리를 내는 친구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연습 문제 4-5번입니다. 좌표축이 그려진 모는 종이가 있다. 1,4가 5,0과 겹치도록 종이를 접는다. 아이고, 우리 접는 이야기가 또 나왔죠? 접는 이야기는 결국 대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접혀지는 선에 대해 대칭을 했다. 그 소리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 1,4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0 여기 있겠네요. 얘를 접어서 여기로 갔다는 건 딱 가운데에 수직이 되게 접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입니다. 대칭이동과 완벽히 일치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칭이동을 직선으로 접는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직선 구할 수 있겠죠? 여기 1,4랑 5,0의 가운데면 3,2가 되겠네요. 그리고 기울기가 이거 x의 변화량이 4고요. y의 변화량이 마사하니까 마일이에요.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1이죠. 그럼 이 식은 y는 x-3 더하기 2니까 x-1이네요. 근데 이 선에 의해 4, 어디냐 4, 마이너스 3 여기. 그럼 이걸 여기에 이렇게 수선으로 떨구고요. 같은 거리만큼 온 여기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얘를 A,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A, B랑 얘 중점이 여기 위에 있어요. 연성씨, 정신 차리시고. 자, 중점이니까 2분의 4 더하기 A, 2분의 B 마이너스 3. 근데 이게 여기 위에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요. 2분의 B 마이너스 3은 2분의 4 더하기 A 마이너스 4 더하기 A 마이너스 1. 됐고요. 그 다음에 2등분 썼으니까 수직도 써야죠. 요거의 기울기, 아까 이거의 기울기랑 똑같으면 되겠네요.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그러면 X의 변화량 마이너스 A분의 Y의 변화량 마3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플러스 음수배하면 되겠네요. 3 더하기 B는 4 마이너스 A다. 그래서 이거랑 이걸 가지고 연립해서 A값, B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사실은 별거 없죠. 이거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거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이것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좀 그런가? 세 칸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여기도 세 칸 가면 도착하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겠네요. 네, 어쨌든 저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보고 띡 나와요. 간단한 건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건 나옵니다. 이게 평소에 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시환이 정신 차리시고요.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유, 선생님 목이 안 좋아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 계속 목이 안 좋네. 응?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들 수업하느라 못 가고 있어요. 어제도 선생님 집에 도착하니까 거의 10시였어요. 집이 어딘데? 일산입니다. 선생님 아니야 40분 50분 정도.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한 8시 9시에 가기도 합니다. 선생님 목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소리를 못 내겠네. 노래방을 줄여야 돼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너무 부르면 목이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불렀어요. 안 됩니다. 냅뒀다가 여러분들이 자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노래를 부르게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달달하게 빨아먹을 겁니다. 선생님 드디어 구독자가 50명이 넘었어요. 교육 채널인데 50명이 교육 채널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조회수는 20-30회 정도 됩니다. 영상 하나당. 네. 선생님은 금세 부자가 될 겁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으로 선생님은 0.001원을 얻었어요. 알겠죠? 그럼요. 자, 진짜 목이 안 좋네. 6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해서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인데 원래 최대 최소 값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모든 이야기의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루트 하나만 있어도 그리는 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루트가 2개가 있고 곱셈도 아니고 덧셈이에요. 사실 못 그립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파트로 놓고 보면 루트 안에가 제곱이 있고 루트가 있는 거 구한 거 중에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를 이것도 사실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결론을 내놔서 저걸 보시고 이거 혹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을 수식으로 표현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보고 한 번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법이 있다를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처음 풀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처음 봤는데 이걸 띡 보더니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덧셈으로 표현해 놓은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배워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완전제곱식을 좀 만들어 볼게요. 주어진 식 완전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여기까지 x 플러스 1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 여기 1이 더 있어야죠. 그럼 5에서 1을 빼와서 4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 2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예요. 저 친구를 저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니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씌운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요. 여기도 완전제곱식 만들면 루트하고 x-4의 제곱이고요. 여기까지가 필요한 거고 16이 더 있어야죠. 절반의 제곱인 16이 더 있어야 되는데 32니까 뒤에 16이 따로 남겠습니다. 16은 그럼 4의 제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건 뭐처럼 보이냐면 x,0과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얘에서 10 뺀 다음에 제곱하고 얘에서 10 뺀 다음에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법이 있구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 친구 같은 경우엔 x,0과 4,4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렇게 뿔말을 붙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니면 여기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에 플러스를 붙여서,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를 붙여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형태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해법 자체는 되게 많은데, 형태 자체는 되게 많은데, 밑에 있는 친구랑 위에 있는 친구를 같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원래는 여기에 1 놓고 여기에 5 넣어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같은 점이 아니잖아요. 그럼 점을 4개 쓰냐, 3개 쓰냐,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여기쯤 있겠네요. 그 다음에 4,4, 4,4 여기쯤 있습니다. 그리고 x,0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x,0, x는 몰라요. x좌표 모르는 친구와 y좌표가 얼마? 0인 친구라고요. y좌표가 0인 친구를 모아놓은 점이 x축이죠. 그럼 x축 위에 어떤 점을 잡았을 때 x좌표를 x로 설정하면 y좌표 무조건 0이죠. 얘는 사실 뭘 말하는 거예요? x축 위에 한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x축 위에 고정된 점이 아니고 움직이는 점이라고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더하기 얘예요. 이거에 무엇을 구하자고요? 최소. 그럼 아까 이야기처럼 이 친구가 움직여서 여기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건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뭐예요? 대칭이동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대칭이동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만들면 이 길이랑 같다고 그랬죠? 무조건 SAS 합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연결한 이 직선이 제일 짧은 거리가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4,4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x의 변화량은 5고요. y의 변화량은 6이네요. 아까랑 똑같네요. 그러면 이거는 루트 61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음 문제풀이가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고요. 지금은 처음 봤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나 싶은데 이제 배웠으니까 이걸 보시고 이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풀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학교 시험, 모의고사 이런 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다음 9번에 2번 할 거예요. 점에 대해 직선과 대칭이래요. 점에 대하여니까 2,1이 기준인 거예요. 이 친구가 기준인 겁니다, 현재.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직선을 대칭이동하라고요. 그 얘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2,1이 있어. 2,1 여기 2,1 기준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2x-y 플러스 1은 0이니까 1 하고요. y절편 1이고요.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야. 여기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점들을 이동하라는 거예요. 직선은 결국 점이 모인 거거든요. 이 점 있죠? 이 점 Q고요. A,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리 방향이 같게 어딘가 떨구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P 하면 P, Q라고 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PQ가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식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A, B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같은 거리 방향으로 여기쯤 떨어지게 만든다고요. 이 짓을 계속 반복해서 P가 어딘가 갔을 때를 구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체 방정식은 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P, 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얘라고요. 그죠?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서 식 길게 써줬는데 식 몰라도 된다. 중점이고 자체 방정식을 이용한다.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P 더하기 A를 반으로 나누면 2가 되고요. Q 더하기 B를 역시 반으로 나누면 1이 됩니다. 그럼 A는 4 마이너스 P고요. B는 2Q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니까
A, B를 연결할 겁니다. A, B는 어디 위에 친구였어요? 여기 위에 친구였죠. 그래서 2A-B 더하기 1은 0인데 A가 얘고요. B가 얘예요. 넣어보겠습니다. 넣으면 2배의 4-P 빼기 B는 2-Q 더하기 1은 0입니다. 정리하죠. 마이너스 2P 플러스 Q. 그 다음에 맞죠? 마이너스 2P 플러스 Q 다음에 8.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P 더하기 Q 그 다음에 더하기 7은 0입니다. PQ 등호가 들어간 식 됐죠? 최종적으로 P자리에 X, Q자리에 Y 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7은 0이거든요. 살짝 보기 좋게 정리할게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이에요. 얘랑 얘를 가만 놓고 보니까 뭐가 같나요? 뭐가 같나요? 기울기가 같죠. 그래서 원래는 2등분, 중점하고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으로 하는데 이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무조건 기울기가 같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가 넘어가서 얘도 음수배, 얘도 음수배니까 무조건 기울기가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빨리 풀기 위해서 이거를 이 점에 대해 대칭이 넣으면 기울긴 같아요. 기울긴 같은데 얘랑 얘의 중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이 친구의 수직인 선을 그어볼게요. 그래도 거리 같고 길이도 방향 수직이고 길이도 같겠죠? 마치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의 방정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얘 기울기 같을 거라고요. 기울기 같으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다음부터는 2x-y 기울기를 담당하는 친구랑 플러스 k는 0이라고 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1,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2 해서 D1 이꼴 D2를 만족시키는 k 값을 찾아냅니다. 그게 조금 더 많이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십 분 쉬었다가 맞아. 오늘은 퀴즈 본다고 했습니다. 2교시예요? 아니요, 3교시예요. 3교시에 전범위 1일 테스트 볼 겁니다. 마인드 몇 개 좀만 더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번 단원 리뷰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려나 모르겠는데 남으면 과제 해온 거 채점하고 질문 좀 한 다음에 3교시 시작하자마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시험 보고 남은 시간에는 문제풀이 좀 해드릴게요. 그냥 이번 이바이트가 제일 어려워. 그런가요? 이게 사실은 메인입니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관계가 공수원의 메인이에요. 이거가 제일 어렵게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한다면 높은 확률로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해석을 수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시간이 된다면 방학 기간 중에 그래프 그리는 걸 할 거고요. 시간이 안 된다면 학기 중에라도 그래프 그리는 건 해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못하고 고등학교 가면 결국에는 좋은 등급이 안 나와요. 우리 오전에 하는 클래스 있거든요. 그 친구들 대소하는데 그 친구들도 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시험 봤어요. 시험 봤는데 개 못 봤습니다. 개 못 봐서 오늘 잔뜩 갈구고 그래프 100개 정도 주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100개에 있는 거 실수가 아니라면 모두 다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가죠? 그러면 망합니다. 선생님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들은 그래프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중3인데 작년부터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 남아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없는데 뭐 새로 바뀌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어제 시험 봤는데 100점 나왔습니다. 네. 그 친구만 100점만 나왔어요. 나머지는 뭔가 좀씩 다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 친구처럼 여러분들도 부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프 식을 식을 주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죠. 이번에 애들 그렸었던 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입니다. 그런 걸 그리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까지 다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값 그래프 못 그리죠? 못 그리죠?
어디서 그 이상한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거 올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못하면 고등학교 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어려워한다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판별식만 넣어서 대충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인지도 모르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대 0이 돼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리마인드 7의 10번부터 보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최대한 내봐야겠어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fx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x축은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입니다.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같은 의미고요. 교점을 구하라는 건 이 식하고 이 식의 연립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 A랑 B는 fx는 0의 두근이 바로 A랑 B라는 거죠. 근데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식이니까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 fx는 x-a랑 x-b를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그림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fx, y는 fx와 x축, y는 0의 교점이 하나는 a, 하나는 b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지금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들을 100%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뒷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림으로 왜 이게 그려지는지, 왜 연립방정식의 근이 교점인지 이런 내용들을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3 더하기 x는 f3 x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걸 우선 집중해 볼게요. 3 더하기 x랑 3 x예요. 둘 다 3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건 3에서 x만큼, 여기서 x라는 건 알 수 없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알 수 없는 값만큼 오른쪽으로 간 친구. 그럼 그때 x좌표가 3 더하기 x겠죠? 3을 중심으로 똑같은 크기만큼 왼쪽으로,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죠. 똑같은 크기만큼 왼쪽으로 하면 그때 x좌표는 3 x입니다. 그럼 그 x좌표들을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같다고요. 즉 이때 y가 가리키는 값이 여기라면 이때 y가 가리키는 값은 똑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x가 1이어도 2여도 3이어도 모든 실수에 대해 이만큼 늘어나도 같은 곳, 늘어나도 같은 곳, 이만큼 줄어들어도 같은 곳을 가리켜야 된다고요. 그 뜻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3을 중심으로 그래프의 좌우가 대칭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내용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은 자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요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x의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를 경우엔 2를 더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를 더하신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것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랑 얘 더하면 얼마예요? 3 더하기 x랑 3 x 더하면 얼마예요? 3 x랑 3 더하기 x를 더하면 얼마예요? 6이죠.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이죠. 여러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 뭐였죠? 중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라고. 사실은 거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한 편에 속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fx는 f-x 플러스 6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럼 마치 어떤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좀 저거랑 다른 이야기 같은데 여기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보세요. 얼마예요? 예, 이거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3이죠? 이거 역시 3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짓을 한 거냐면요. 잘 보세요. 저기 식 있죠? f3 더하기 x는 f3 x 이 식인데 요 x 자리에 뭘 넣은 거냐면요. x-3을 넣은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 식의 x 자리에 x-3 넣으면 되죠? 그러면 fx는 넣으면 f하고 3 3이니까 6 x 플러스 6이 돼요. 같은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게 같은 식이네 알기가 어렵죠. 사실은 다이렉트로 알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힌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런 거 해석이니까 모든 문제에서 쓰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이 전체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걸 기억을 해놓읍시다. 알겠죠?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가조건으로 우리 알 수 있는 건 이제 그림을 안 그려봐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x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다? x는 3.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근데 이 참수네요. 이 참수는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었습니까? 좌우가. 꼭지점에 x좌표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대칭축. 자, 선생님이 말하는 용어들이 이해가 안 됐다. 공부를 대충 한 겁니다. 대충 한 거예요.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럼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일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들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적어놨다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맨날 놀지만 말고 그런 걸 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였어요. 아까 y는 fx가. 근데 방금 이야기로 x는 3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일 거라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라고요. 됐죠? 그럼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3이 나온다고요.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라고요? 6이란 이야기죠. 근데 문제에서 fx는 마이너스 1이래요. 이거 보세요. 넘겨서 정리하고 말고요. 그림 그렸으니까 그림을 해석할 겁니다. 이 그림 뭐라고요? y는 fx죠. 그럼 이걸 y는 fx를 쓰기 위해 여기 fx가 있네요. 이 친구를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1의 교점을 찾는, 즉 연립방정식이니까요. 연립방정식이니까 교점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점이 몇 개라고요? 중근. 1개라고요. 그럼 y는 fx 여기 있어요.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 우리 배웠어요. 공수토 하면서 배웠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배웠잖아요.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겁니다. x는 마이너스 1 이건 거고요. 됐죠? y는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x축에 평행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 y는 fx가 몇 군데서 만난다고요? 한 군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y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거 그거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 그리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 푸는데 맞았던 틀렸던 그림 안 그리셨죠? 안 된다고요. 그림을 그리고 비주얼, 시각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꼭지점이 3,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아까 fx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두근을 가진다. 그래서 x-a 곱하기 x-b. 근데 fx가 꼭지점이 나왔으니까 꼭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생략하고요. x-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3,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한다. 우리 어제 했었던 무엇이요?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y는 x제곱. 꼭지점 몇 콤마면? 0,0이죠. 근데 이 0,0이 3,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x축으로 얼마? 점이 이동했으니까 3만큼, y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모든 x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넣고요. 모든 y자리에 y 플러스 1을 넣는 거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 y자리에 y 플러스 1을 넣고요. 여기 x제곱이라는 건 사실 x 곱하기 x죠? 여기에 x 마이너스 3. 이 자리에 x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사실 이걸 넘기면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외웠는데 실제로는 모든 이야기에서 쓸 수 있었던 걸 조각으로 배운 것 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거를 보고 이거야가 아니고 이거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고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는 게 많아질수록 해석의 도구가 많아질수록 보이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얘랑 얘가 어떤 식이라고요? 같은 식이에요. 형태만 다르고 같은 식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나요? a 곱하기 b 물어보고 있죠. a 곱하기 b 물어보고 있으니까 a 곱하기 b 이야기 하시면 되는데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개해서 정리하시고요. 몰라도 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은데 몰라도 돼요. 알면 좋은데 몰라도 됩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프 그려라요. 숫자를 보고 수식을 보고 그래프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보고 숫자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안 드는군요. 원래 안 들어요. 자, 그럼 잠깐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할게요.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합니다. 여기 1이고요. 여기가 5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얼마죠? 가운데 3이죠. 그럼 얘는 최고차의 개수 1이면 x-1, x-5는 fx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우리 이 친구의 y좌표가 궁금한 거예요. 물론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넣으면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여기다 넣으면 얼마 나오죠? 그럼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2가. 거리를 요거. 3 빼기 1 했잖아요. 3 빼기 1에서 2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5 빼기 3이죠. 근데 거리다. 5 빼기 3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3 빼기 5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의 음수배가 된 겁니다.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그죠? 근데 방향성은 잠시만 빼놓을게요. 방향성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거 거리 얼마예요? 2죠? 대칭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 값은 이 거리와 이 거리의 곱에 대한 내용이죠. 2랑 2 곱하면 얼마입니까? 4. 근데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6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6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예요? 1이네요. 그럼 이 길이는 둘의 곱이니까 얼마예요? 여기다 6 넣어보세요. 5, 1. 5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반대로 가볼게요. 알면 되고 모르면 안 해도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전 그림입니다. 우리 뭐까지 구했냐면 여기가 3,-1인 거 구했죠.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거 구했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것까지 알았죠. 그럼 보세요. 얘를 중심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야 됩니다. 근데 같은 두 개를 곱해서 이 길이 얼마예요? 이제 길이 1이죠. 같은 두 개 곱해서 1 나오려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3에서 1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A랑 B는 2랑 4네요. 그럼 A 곱하기 B는 얼마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전개해서 정리할 필요 없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나중에 잘하는 친구들 보면 그림을 딱 보더니 이거 A랑 B, 2랑 4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친구들은 머릿속에 이런 암산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숙달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도 돼요. 왜요? 그래프도 못 그리는데 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예요?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그래프를 보고 값들을 직관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분수가 나오면 개빡세지기 시작하죠. 네, 여기가 루트가 들어오면 개빡세죠.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분수도 잘 안 나오고요. 루트는 아예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뭐예요? 정수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최고차의 개수가 1 아니면 2잖아요. 마일이나 마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암산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그리게 되고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빠른 계산을 하고 싶다면 이런 것까지 하신다면 개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되게 있어 보이겠죠.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것뿐이지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필수적인 건 뭐라고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게 필수적인 이야기입니다. 됐죠. 마지막 14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전체요. 자, 14번.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야기 자체가 그냥 판베시티가 0보다 크다 그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만난다죠. 만난다 뭐예요? 교점이에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누구랑 만나는? X축. X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과 이 친구를
연립했을 때 교점이 2개였다. 근이 2개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라고요. 됐죠? 그래서 0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놓는 겁니다. 됐습니까? x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의 근이 2개였으면 좋겠는데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2차 방정식인데 근이 2개니까 판별식을 쓴다고요. 좌변이 어차피 0이잖아요. 그리고 우변식이 사실 얘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짧게 간 것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x축이 아니고 y는 3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좌변이 3이 되겠죠. 그럼 이거 넘겨서 정리한 식의 판별식을 써야죠. 이 식의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때는.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다른 접근입니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있는데 이 친구 있죠? 이거 이제 x에 대해서는 상수예요. 그죠? 2차긴 하지만 그냥 상수인 겁니다. 예성이 정신 차리시고요. 자,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는. 자, 이걸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ax는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같은 식이죠. 이항만 했을 뿐이지 식은 같죠? 그럼 이때 근이 2개면 이때도 근이 몇 개예요? 2개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 y는 x제곱 플러스 2ax랑 y는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는 거죠? 2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안 좋은 예가 그거라 그래요. 여기 a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고정적으로 안 그려져요. 고정적으로 안 그려져서 이거랑 이거의 교점을 구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고정적으로는 못 그려요. 왜요? 요게 값이 계속 변하니까. 근데 이걸 a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로 바꾸고 요렇게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2x 고정으로 그릴 수 있죠. 그 친구랑 이거 x에 대한 몇 차예요? 0차예요. x에 대해서는 0차예요. 상수함수입니다. y는 상수 구조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교점 2개 만나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해석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굳이 바꾸지 않아도 해석이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렇게 바꾸면 엄청 편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따라서 종류를 바꿔서 이렇게 꼭 무조건 는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히 근의 개수를 판별식이다가 아니고 교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한다의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 직선 그래프 그릴 때 두 종류 있다는 이야기 했죠? 뭐 있다고 그랬어요? 1차 함수인데 뭐요? 기울기가 고정된 친구랑 점 하나가 고정된 친구. 그런 내용들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변을 1차로 만들어서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한데 요렇게를 놓고요. x는 하고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해서 이 직선하고 얘 교점으로 막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됐죠? 어떤 문제에선 그게 훨씬 더 편해요. 판별식보다. 자, 지금은 특별히 그런 메리트가 없는 문제라서 그냥 다이렉트로 판별식으로 가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요. c는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고요.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죠. 4 약분하고요.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고요. 음수배하겠습니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죠. 이 어디 갔어요?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 양수네요. 음수네요. 2차 부등식인데 양음, 사이값이죠? 얘를 0으로 만드는 친구의 사이값입니다.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니까 1하고 마3이죠? 마3과 1의 사이값이 됩니다. 부등식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요. 공수원 끝났는데 2차 부등식 못 푼다?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여정씨! 주무시지 마세요. 어제 몇 시에 잤습니까? 정신 차려! 근데 왜 이래? 선생님이 개 떠들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선생님의 목 상태만 좋았으면 좀 더 다른 소리를 내드리는데, 진짜 왜 이렇게 목이 맛이 갔지? 요즘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서 그런가? 하이톤으로 해드릴까요? 로우톤으로 해드릴까요? 하이톤으로 하면 목이 빨리 간대. 그래,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니까. 이번 주 마지막이잖아요. 오늘이. 하이톤으로 하면 주말에 안 나오죠. 보충 아니면 안 나옵니다. 고음으로 하면 힘든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근데 고음으로 하면 좀 시끄럽던데. 옆 강의실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고음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평소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느낌인데 고음으로 하면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옆 강의실에서 되게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좀 맨날 미안합니다. 고음. 바꾸려면 미리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따 조사하긴 할 겁니다. 가능하면 바꾸지 말고 오세요. 뭐 일정이 얼마나 바쁘다고 그럽니까? 친구들 안 봐도 돼요. 수업 시간에 뭐 먹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에 뭐 먹으면 모두에게 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안 먹어요. 자, 오늘 전체적인 리뷰를 좀 해보죠. 리뷰. 1단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거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총 3개 단원이 있어요. 공수투는 3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평면좌표, 두 번째, 4개 단원이군요.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우의 수, 순열조합 나오는 거고, 네 번째가 행렬입니다. 맞나? 맞을걸요. 집합. 행렬이 공수 1에 있지 않나? 그죠? 선생님 미쳤나봐요. 미안해요. 자, 첫 번째는 평면좌표고요. 두 번째는 집합과 명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함수예요. 이렇게 3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3개 단원 중에 첫 번째인 평면좌표를 끝낸 거예요. 평면좌표를 끝냈고 평면좌표에서 계속 쓸 거라서 순서에 상관이 없이 그냥 제일 처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외워라.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럼 평면좌표가 우리의 가장 큰 제목이었어요. 평면좌표가 가장 큰 제목이었었고요. 평면좌표, 결국 무엇을 하는 게 목표였었나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건 설명드렸습니다. 이 단원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가 배운 도형을, 지금까지 배웠던 삼각형, 사각형, 원, 직선 이런 친구들을 뭘로요? 평면좌표상에 뿌려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평면좌표의 모든 목적은 우리가 배운 도형을 식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도형을 식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저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미지수가 있고 등호가 있는 구조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었고요. 그 외에 처음 배우는 개념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큰 목적이었었어요. 됐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실제 가장 먼저 나온 단어는 뭡니까? 맞아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왔죠. 자, 그럼 공식은 두 번째 치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어떤 개념을 써서 풀었나요? 우리가 배웠던 도형의 개념 중에 무엇을 써서 풀었나요? 피타고라스죠. 직각삼각형 만들었잖아요.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X좌표의 차의 제곱, 이게 가로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이게 높이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밑변 높이. 제곱제곱의 합에 루트 씌우면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공식 당연하지만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왜 이게 나왔나를 알면 저 공식의 가운데가 플러스인지 루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곱인지 제곱이 아닌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단편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그걸 외우기 위해 다른 내용들을 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배운 다음에 뭐 배웠나요? 예성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다음에 배운 내용 뭐예요? 파포스는 적용시키기 위한 내용이었었어요. 그거 말고 뭔가 의미가 있게 배운 단원이요. 풀이 방법 말고 내용.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다음에 뭐 했나요? 생각해보세요. 수업할 때 뭘 했었나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런 게 복습이에요. 집에 가서 하시는 거. 오늘 뭐 했지? 선생님이 뭘 설명했고 그 다음에 뭘 설명했고 그걸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복습입니다. 그건 다음입니다. 내분 이야기를 했죠. 내분 이야기를 하면서 내분은 우리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중학교 때 내분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분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내분은 선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뭐 좀 넓은 의미는 직선이긴 한데 어쨌든 선분을 중심으로 안쪽에서 나뉘냐 바깥에서 나뉘냐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비에 대한 내용이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AB를 내분하냐 BA를 내분하냐가 다른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기억나죠? 그래서 내분의 개념을 이야기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좌표 평면에 뿌려서 뭘 했냐면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이야기를 했죠. 내분점의 좌표. 얼마 전에 외분 이야기 다시 한번 나오면서 선생님이 내분은 플러스고 외분은 마이너스다. 크로스로 곱한다. 이런 이야기 했죠. 방금 이야기들을 여기 밑에 적으시면 되겠죠. 이런 건 본인들이 채워넣을 수 있잖아요. 내분점 좌표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로스로 곱하는 거고 플러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나중을 위해서 무엇이 있었죠? 외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외분 왜 했는지 기억납니까? 무엇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었나요? 예, 김창식의 원을 보여드리려고 했었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외분이란 개념을 이야기했고 똑같은데 음수로만 연결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내분, 그 다음에 한 거 뭡니까? 미안합니다. 내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덜 끝났네요. 이러면서 선생님이 중요한 이야기 2개 있다고 그랬었어요. 오늘도 아까 하다가 나왔네요. 중점에 대한 내용. 1대1로 내분한다랑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1대1로 내분하는 거. 그러다 보니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죠? 맞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결국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이고 그 이야기를 중2 때 있는 내용으로 닮음으로 원래는 이야기할 수 있다.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데 정리하면 그렇게 됐었습니다. 됐죠? 내분 이야기 끝나고 나서 다음에 한 단어는 뭐였습니까? 지환이.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최방정식. 자체 방정식은 중간중간에 했었습니다. 큰 단원으로 뭐였나요? 찾아봐요. 직선? 찾아봐요. 직선의 방정식. 맞죠? 직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했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90% 정도는 뭐랑 똑같냐고 했냐면 1차 함수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90%가 1차 함수랑 똑같으면 남은 10%는 뭐라고 그랬냐면 X축의 평행한 선, Y축의 평행한 선. 그래서 Y는 상수 구조, X는 상수 이런 구조 친구들이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모두 1차 함수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걸로 해서 막 개수를 비교하는 걸 해드렸어요. 그 개수 비교한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런 걸 왜 하나 모르겠다.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다르다를 알면 되는데 그런 걸 왜 하나 모르겠다. 왜 하냐면, 굳이 왜 하냐면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함이다. 정도로만 이야기 드렸고, 하지만 꼭 외워야 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수직일 경우에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건 증명 없이 외우자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나온다고. 우리 이거 이후에 문제 풀 때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증명 없이 그냥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럼 이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나요?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이런 게 복습이에요. 우리가 뭘 배웠는지도 이야기 못하고 문제만 드립다 푸는 건 공부하고 복습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뭐 했나요? 좋은 자세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직선의 방정식 내부에 있는 단원이긴 하지만 무슨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간 유도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생략할 거야. 결론을 외워야 돼. 이후에도 계속 나와. 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죠. 그래서 원래는 수직을 이용하고 교점을 찾은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해야 되는데 개 길다고 그냥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공식을 외우자고 했습니다. 이건 공식이 아주 중요하니까 외우죠. 한번 쓰고 외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수직. 여기 x1, y1 그 다음에 이 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능형꼴로 적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d는 여기 d는 뭐였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이 친구요. 절대값 대입해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유도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물만 외우자고 했어요. 이후에도 나오니까 하자고 했죠. 필기라는 걸 안 합니까? 대입 8에 보시면 제일 앞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나요? 소단원 하나가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소단원 두 번째 게 끝났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원에 대해 심지어 3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첫 번째 원의 개념에 대해서 했죠. 원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요소, 원을 설명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중심하고 반지름. 한 점하고 길이였는데 그 한 점을 중심이란 표현으로 바꿔서 썼고요. 거리가 있었는데, 같은 거리가 있었는데 그 같은 거리를 무엇으로 바꿔서 썼어요? 반지름이라는 이야기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이야기는 바꿔서 적으면 한 점에서, 중심에서 같은 거리, 반지름이 같은 점들의 모임이죠. 길이가 같은인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생략했네요. 그냥 문제풀이 방법이라서 원에 대한 이야기는 됐으니까 우리 목표 뭐라고요? 지금 평면 좌표는 이 원을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배운 게 뭐예요? 원의 식이었죠. 무슨 식? 방정식이라고 해서 배웠잖아요. 그 원의 방정식에 무슨 형을 배웠어요? 기본형.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가장 간단한 형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됐나요? 예. 머릿속에 이런 흐름이 있어야죠. 이거 대답 못 하시는 분 뭐예요? 집에서 복습을 안 한 겁니다.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위해 우리 어떤 개념을 추가했나요? 원의 기본형을 구하기 위해서 원의 이 개념에 어떤 방법을 추가해서 식을 만들어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오늘은 생략됐지만 자취의 방정식 개념을 넣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중심이 몇 콤마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 R, 반지름 R, 반지름 R, 반지름 R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이걸 이 점이 여기에서 0,0에서 길이가 R인 점들을 모아놨다. 그리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자취를 만들어낸다 해서 여기를 P, P, Q로 놓고 0,0 사이에 거리가 R이다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썼더니 식이 나온다 해가지고 P자리에 X, Q자리에 Y 넣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됐어요? R제곱이 됐죠. 이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식이었습니다.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요. 앞의 내용들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유도가 가능합니다. 이거 유도를 못하면 사실 안 돼요. 초등학생이면 유도 안 하고 외우라고 하는데 중학생 정도면 생각하면 충분히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얘를
x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으로 하면 원래는 a, b와 p, q 사이 거리 해가지고 막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앞에 배운 내용 하나를 외우자고 한 내용 하나를 추가해서 변형을 했었죠. 평행이동의 개념을 넣어서. 평행이동의 개념을 넣어서 표준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인 친구는 중심이 0,0에서 a, b로 왔으니까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x자리에 x-a, y자리에 y-b를 넣는 거죠.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으로 바뀌었고요. 이걸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일반형이 됐었죠. 일반형이 되면서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라지 ax 얘랑 다른 이야기입니다. x에 대한 1차,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 그리고 상수는 원래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마이너스 r제곱 이건데 그걸 이렇게 정리했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해야 되는 거 뭐였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중심하고 반지름 찾아야죠. 근데 반지름은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고 중심 찾는 거 이야기 드렸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차의 개수의 절반. 그래서 사실 얘는 x 플러스 2분의 a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고요. 상수 부분 만들려고 이거 넘기면 c고요. 이것 때문에 제곱인 4분의 a제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제곱인 4분의 b제곱이 생기면 된다 해서 이거 뭐 통분해서 정리하고 막 그랬는데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숫자 넣으면 되니까.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중심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라고요. 우리 지금 열흘 동안 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게 원에 대해 첫날 배운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원에 첫날 배울 때 마지막에 선생님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설명만 간단히 할게. 이것만 기억해 하면서 내용이 끝났어요. 집에 가서 전혀 복습을 하지 않는군요. 선생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요. 원하고 접하는 건 이유는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중심에서 여기까지 연결하면 수직으로 떨어진다. 이걸 무조건 하자고 그랬죠. 접점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접선과 이루고 있는 각이 수직이다.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 다음 날은 뭐 했나요? 원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날.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크게 세 개의 종류의 이야기가 있고요. 접선의 방정식이고 크게 세 종류 이야기가 있고 그 세 종류의 예시 문제까지 풀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쓰고 나서 우선 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풀어드렸죠. 원이 있고요. 원 위에 한 점,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이 있고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예성이 그게 뭐야? 처음 들어. 무서워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이 있고요. 외부에 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접하는 이야기 두 개 찾는 거 있었습니다. 세 개 있었고요.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같은 해법을 이용했습니다. D는 R. 여기서 D는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D랑 반지름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D랑 반지름이 같다를 활용하는 거였었고요. 이 친구는 뭘로 풀었나요?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 점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중심 이 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연결하면 수직이죠? 그럼 이거 기울기 곱한 마이너스 1이다로 기울기랑 점 나왔으니까 쉽게 할 수 있죠. 수직이란 개념 이용했었고요. 요거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도 했어요. 잘 쓰이진 않지만 두 개를 연립하면 x에 대한 2차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연립한 식의 판별식 D가 0이다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식이 개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안 쓰고 특수한 상황에서 쓴다 하면서 나중에 특수한 상황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식이 개긴데 판별식 쓰면 조금 짧아 하면서 이유가 뭐였었냐면 x축과 접한다 해서 x축, y는요. 그래서 0 넣으면 식이 훨씬 간단해지니까 한 게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이거 한 다음에 뭐 했나요? 맞아요. 잘 생각해봐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두 원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갑자기 내려오냐? 교점을 지나는 무엇?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죠? 그 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선생님이 어차피 안 물어본다. 결론만 가지고 활용하셔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의 식이 있고 원의 식이 있을 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어요? 네,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의 식하고 이 원의 식을 실수배해서 더하는 거였었죠. 그럼 그게 이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애를 표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K가 얼마가 아니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어야 됩니다.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2차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1이 아니고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가 사라지니까 X 1차, Y 1차만 남아요. 뭐가 돼요? 직선이 되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을 우리는 이 친구의, 맞아요. 이 친구의 현이면서 이 친구의 현인 공통현의 방정식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뺀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둘째 날 이야기한 겁니다. 셋째 날 이야기한 건 뭐였나요? 다시 나오네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그래요. 김창식의 원이라고 해요. 문제에서 그렇게는 안 나와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무엇에 대해 설명했나요? 외분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정식 교육과정으로는 자취의 방정식으로 풀지만 개빨리 풀기 위해서는 내분, 외분을 무엇?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그렇게 풀면 엄청 빨리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자취의 방정식 이야기를 몇 개 더 하고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 과제로 자취의 방정식 문제 어렵지 않은 걸 20문제 드렸죠. 그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 거죠. 네.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조건을 식을 몇 대 몇이다 이런 게 아니고 되게 풀어서 적어놓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읽고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어제네요. 어제로 옵니다. 어제 뭐 했죠? 적지 않을 겁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요. 어제 뭐 했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했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서 평행이동하면 대칭이동하면 점이냐 도형이냐에 따라 평행이동은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도형의 평행이동이 빠지는 이유 뭔지 설명드렸어요. 몰라도 되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취의 방정식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점의 평행이동은 직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원래 개념은 뭔데 5개는 그냥 외우자라고 했었죠. 최단 거리를 연결한 다음에 그 방향, 그 길이로 그대로 가는 게 원래는 대칭이동의 의미였습니다. 됐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개오래 걸리니까 외웠죠. 5개.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5개는 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 풀면서 반대로 X의 부호가 박혀 있으니까 Y축 대칭이다. X, Y 둘 다 박혀 있으니까 원점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끝났네요. 한 개 단원이 끝났어요. 이 내용들이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언제? 재밌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복습을 해놓으면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내년에 나중에 대수를 배울 때 대수함수의 기본형을 배울 거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기본형 배운 다음에 그 친구를 평행이동, 대칭이동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거 외웠잖아요.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오늘 대수반 가서 수업한 게 다시 한번 수업한 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y는 2의 x제곱.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거 그래프 그리면 기본형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인가요? 뭐의 부호가 바뀌어 있나요? x의 부호가 바뀌면 어디 대칭인가요? y에 대해 대칭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y에 대해 대칭, 접으면 된다고요. 이걸 y축으로 접으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요렇게 가겠죠. 접어보세요. 겹치잖아요. 이 부분을 y축에 대해 접으면 어디로 가요?
이게 얘예요. 그럼 y는 2의 x-1제곱 이렇게 해요. 그럼 얘랑 얘는 무슨 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모든 점이 1만큼 오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 친구라는 거예요. y절편이죠? y절편 구하는 방법 뭐죠? x의 역량. 그럼 이게 x의 역량. 그럼 x의 역량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요. 이걸 안 배웠죠, 여러분. 지수에 음수가 있는 거 안 배웠어요. 그럼 배우면 돼요. 그때 가서. 그럼 지금은 뭐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는 거고. 근데 그래프 이동하는 건 지금 배운 것만으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됐나요? 끝. 10분 쉬었다가 퀴즈 보죠.